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자, 2025년 하반기 특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름은 하반기 특강인데요. 이번 강의 들으시면 트럼프 2기 임기 내내 계속 써먹으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제가 담았으니까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건 이번 하반기 특강 큰 대주제 목차고요. 이번 시간 첫 번째 챕터에서는 하반기 증시를 움직일 메인 키워드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제 요걸 싹 정리하시면 이제 하반기 준비는 끝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챕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메인 키워드를 기반으로 어떤 주식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가,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15개 골라놨고요. 그것과 별도로 주목할 ETF라든지 혹은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중소형주 투자, 유망 주식에 대한 투자법도 제가 필살 투자 팁으로 넣어놨으니까 챕터 2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챕터에서는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매수, 매도, 특히 하반기에는 어떤 걸 집중적으로 보고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두 인물 있죠? 왼쪽은 미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연준 의장이 있습니다. 자, 퀴즈 내볼게요. 지금 누가 더 미국 증시에 영향이 클까요? 구체적으로는 이 2025년 하반기에 특히 누가 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자, 한번 맞춰보실래요? 답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정답을 맞히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답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왜 지금 혹은 하반기라는 단서를 붙였냐면은 이 연준 의장 또한 미국 증시를 포함한 세계 증시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졌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와 연관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2022년에 갑작스럽게 러우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또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유가 급등하고 물가가 급등하고 공급망 쇼크가 나오면서 막 인플레이션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1970, 80년대 이후로 40년, 50년 만에 최고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고물가가 나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긴축,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맡은 사람은 역시 연준 의장이죠. 세계 경제 대통령이고 미국 금리에 따라서 전 세계 금리도 또 따라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전 세계가 연준 의장의 입만 봤습니다.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입보다도 연준 의장이 뭐라고 말하나에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밤을 새워서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2022년은 하락장이었는데요. 거의 1년 내내 떨어졌었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장이었는데 당연히 이때도 분명히 호재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업들이 실적도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을 텐데 메인 키워드가 러우 전쟁, 인플레, 고금리였기 때문에 다른 호재들은 대부분 무시되고 하락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가서 2020년, 2021년엔 전염병,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전염병 때문에 락다운, 전 세계가 봉쇄되면서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연준 의장이 미국 제로금리, 말 그대로 0%에 달하는 초저금리로 금리를 낮추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증시가 오히려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연히 락다운, 전 세계가 봉쇄되면서 수많은 경제적인 피해도 있었고 침체도 있었고 쇼크도 있었는데 증시에서만큼은 이 제로금리가 메인 키워드가 되면서 다른 악재들은 대부분 무시되고 초강력 상승장으로 흘러가게 됐었죠. 그래서 이때도 그러므로 연준 의장이 얼마나 금리를 빨리 내려줄까, 얼마나 많이 내려줄까, 연준 의장이 뭐라고 말할까, 얼마나 또 다른 정책들을 써서 경기를 살려줄까, 연준 의장이 그 당시에는 메인 키워드였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제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주식 투자할 때만큼은 메인 키워드가 뭔가 이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 특강에서 제일 먼저 이 얘기부터 드린 이유가 정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 키워드고 뭐가 덜 중요한 키워드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우리 실전 투자에서 핵심이고, 그래야 뒤에서도 계속 여러 사례들을 보여드릴 거지만 투자할 때 이건 중요한 거고 이건 안 중요하니까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신경 쓰지 말자. 악재가 나왔어도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단기 악재야. 무시하자. 그러니까 소음,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딱 중요한 정보에만 압축적으로 집중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물론 연준 의장이 메인 키워드인 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찾아올 테지만 적어도 지금은 2025년 상반기 하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메인 키워드가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최근으로 와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유례없는 강세장이 2년 연속으로 펼쳐졌었는데 이때 뭐가 나왔냐? 바로 챗 GPT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2022년 말부터 챗 GPT라는 게 이제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다른 악재들은 다 무시됐어요. 이때 중간중간에 정말 많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막 중동 전쟁도 중간중간 나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간중간 부각되고 심지어 무슨 지방은행이 파산한다 그러고 중간중간 침체도 온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챗GPT 사이클이라는 메인 키워드에 집중한 투자자들은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중간중간 소음에 이것저것 다 신경 쓰던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흔들흔들 사팔사팔 하다가 좋은 기회 놓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챗GPT 사이클 되면서 엔비디아 주도의 사이클이 이어지고 또 그 바톤 터치를 팔란티어라는 AI 소프트웨어가 이어받았고, 또 이제 2025년 말 2026년은 또 이제 테슬라라는 주식이 또 이어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최근, 가장 최근으로 와야겠죠. 가장 최근으로 와서 2025년 상반기에는 뭐니 해도 메인 키워드는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였습니다.
직접적인 키워드였죠. 관세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전 세계에 관세를 매긴다 했는데 정말 이렇게 세고 광범위하게 예상을 넘어선 관세를 매길 줄 몰랐었기 때문에 시장이 쇼크를 먹고 급락을 한 상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다른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기업들 실적도 잘 나왔고 경기도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고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관세라는 키워드에 모두가 압도되면서 다른 호재들 모두 무시되면서 증시가 상반기 꼬꾸라졌다가 이제 5월, 6월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감이 오시죠. 제가 이렇게 왜 메인 키워드가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래서 2025년 하반기 메인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이번 시간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된다. 메인 키워드 중요한 거 알겠다. 근데 그걸 내가 직접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렵다.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뭐 돌아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2025년 하반기 메인 키워드가 될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반기 특강을 가져온 거고 저도 처음부터 당연히 이런 메인 키워드를 잘 잡지 못했었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미국 주식 투자만 지금 10년째 계속 해오고 있다 보니까 이 메인 키워드 잡는 노하우가 점점 생기고 아무래도 좀 더 메인 키워드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하반기 특강에 특히 오늘 메인 키워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오늘 강의 들으시면 앞으로도 이번 하반기뿐만 아니라 남은 트럼프 임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 주식 평생 하시면서 메인 키워드가 이번에 뭐겠다라는 감 잡는 그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가실 겁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키워드 잡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이해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막 많죠. 단어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대충 써놓은 게 아니고요. 제가 올해 하반기 메인 키워드가 될 후보 10개를 키워드로 가져왔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다 메인 키워드가 될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 우리를 괴롭히는 노이즈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노이즈와 진짜 메인 키워드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걸 오늘 할 겁니다. 제가 나름 하반기 동안 주목받거나 이슈가 될 수 있는 키워드들 10개를 정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쭉 해드려 볼 테니까 쭉 들으시면서 이번 하반기 메인 키워드는 이거가 되겠군이라고 3개만 딱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3개 다 맞추시면 뭐 이미 내공이 훌륭하신 거고 하나, 2개 정도만 맞추셔도 충분히 자질이 있고 잠재력이 엄청나다. 실력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기본기가 되신 분이다. 센스도 있으신 거고 투자 경험도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골라보시기 전에 제가 쭉 브리핑 해드릴게요. 자,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정책. 상반기의 메인 키워드가 관세 정책이었죠. 자, 하반기도 메인 키워드가 관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제 여전히 관세 이슈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관세 정책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증시를 괴롭힐 만큼 강력하게 뭔가 이어지느냐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쇼크가 나오느냐 그게 또 이어질 수 있고 그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죠. 이제 세금을 더 거두면 자연스럽게 그 세금이 가격으로 전가돼서 제품 가격이 오른다. 물가 상승으로 전가된다. 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만약에 지금 겨우 눌러놨는데 다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기 시작한다거나 뭐 높은 물가가 계속 유지된다거나 하면 금리 인하도 쉽지 않고 소비자들도 힘들기 때문에 경기 둔화나 이런 경기 침체 쪽으로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게 다 연동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관세나 이런 물가 영향이 아니더라도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5, 4%가 넘는 고금리가 꽤 오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곳곳에서 이제 경기 둔화 지표가 여름이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침체, 여름 둔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증시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또 계속 주목받는 키워드죠. 미중 갈등.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G1, G2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꼭 아니더라도 미중 갈등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하반기에 부각돼서 증시를 흔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부채 한도. 이것도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서 빚을 내서 말 그대로 정부에서 과도한 빚을 내 가지고 계속 나라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찍었다. 부채를 갚거나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부채 한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반기에. 그래서 실제로 2025년 상반기에 미국 부채 한도가 너무 많다 이러면서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추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 정도로 계속 악재로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드릴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중동 전쟁도 있고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 벌어지는 갈등 혹은 또 다른 지정학적 갈등, 예상 밖의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또 악재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8월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 우려에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블랙먼데이를 겪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긴축에 들어가면서 그때까지만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그랬었는데 이제 플러스 금리로 본격적으로 올리면 일본이 긴축을 하면 전 세계에 일본이 뿌려놓은 돈이 많은데 그 돈이 쫙쫙 빨려 들어가면서 미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고요. 여전히 남아있고 나중에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악재들이고요. 그 외에 이건 예상 밖의 일이지만 전염병이라든지 각종 자연재해 이런 것들까지 예상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늘 한 번씩 하반기마다 얘기 나오는 게 중국 침체, 중국이 위험하다. 이거 거의 매년 하반기마다 단골로 나오는 소재입니다. 중국 부동산 쇼크가 온다, 경기 침체다, 실업률이 치솟아가지고 어디선가 연쇄 도산이 일어난다, 막 이런 얘기 나와요. 지나고 나면 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노이즈였었지만 또 이제 부각될 때는 헷갈리게 하는 거죠. 자, 그거 말고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해놨지만 이 빨간색들은 부정적인 주로 악재들로 쓰일 수 있는 키워드고 또 이제 초록색 세 가지는 호재 쪽에 가까운 키워드들입니다. 자, 지금 하반기에 7, 8월 정도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감세안, 트럼프가 메인으로 밀고 있는 주요 법안인 감세안,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법안도
있고 행정명령 서명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밀고 있는 규제 완화 대표적인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일명 지니어스 액트라 그래서 코인 띄우는 법안을 밀고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뒤에서 다양하게 다 주식들과 같이 얘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하반기에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죠. 9월, 12월 이렇게 지금 예정돼 있는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요거까지 들으시고 하반기에 중요한 순서 악재 호재 상관없이 뭐가 가장 메인 키워드가 될까? 증시에서 주목을 받을까? 요거 세 가지만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등수까지 매기기 너무 어렵다면 그냥 세 가지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나름 한번 그래도 1등은 뭔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 메인 키워드 잡는 연습이라 가지고 하나 잡아보시고 나머지 두 개 이렇게 고르셔도 무방합니다. 자 잠깐 멈추시고 골라보세요. 한번 진짜로. 자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1, 2, 3등이거든요. 여기 첫 번째 1등은 감세안, 그리고 2등, 3등까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순서를 매기자면 규제 완화가 2등, 3등이 금리 인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4등, 5등 이렇게 관세, 경기도나 침체 쭉쭉쭉 내려가는데요. 제가 중요도 별로 쳐놨으니까 중요도 3개인 감세안이 1등이고 그 뒤에 이렇게 비슷하게 비등비등하게 이제 호재와 악재 겹쳐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릴 점은 이 표를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0개의 키워드 중에 중요도가 높은 1, 2, 3등이 긍정적인 키워드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키워드가 숫자는 많으나 3개, 7개로 7개인 부정 키워드가 더 많을지 몰라도 더 묵직하고 무게감 있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메인 키워드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한다면 하반기는 하락장에 베팅하기보다는 상승장 쪽에 베팅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왜 1, 2, 3번이 이게 키워드냐? 답을 선정한 이유를 알려달라. 맞습니다. 이게 왜 메인 키워드인지를 아셔야 납득을 하시겠죠. 자, 그 이유 사실은 제가 오늘 앞에서부터 괜히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기억나시나요? 지금 증시의 메인 키워드 누가 정하죠? 지금 증시의 메인 키워드를 정하는 인물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트럼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키워드가 제가 앞에 순위 매긴 이 세 가지입니다. 감세, 규제 완화, 금리 인하. 대조적으로 상반기에 얘기를 잠깐만 들어볼게요. 상반기는 완전 지금과 반대였거든요. 트럼프가 2025년 상반기 말하는 거의 대부분이 관세였고요. 관세. 하나 더 있었어요. 또 하나가 바로 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요. 트럼프가 취임하고 2025년 1월 취임식 하고 나서부터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지출, 낭비되는 부분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긴축하겠다. 그래서 도지라고 하는 정부 효율부에 일론 머스크를 임명해가지고 특별히 기업가를 임명해서 완전히 정부의 그 눈먼 돈을 줄이고 낭비를 줄이고 조직도 통폐합하고 인력 감축 정리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상반기에 기억하시는 분들겠지만 막 나왔던 키워드가 미국의 워싱턴 DC의 공무원들이 막 항의하고 우리 자르지 마라.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부서에 뭐 신입 인턴도 잘랐다 그러면서 막 그런 기사들이 대서특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미국이 돈줄을 조이는구나, 긴축하는구나. 그게 메인 키워드였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었구나 하실 텐데 분위기가 다르죠. 상반기는 그래서 관세, 전 세계한테 돈 거둘 거야. 돈 내놔. 그러니까 전 세계들이 갑자기 추가로 돈이 나가야 되니까 전 세계 입장에서도 지출, 비용 늘어나는 거고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거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우리 돈 줄일 거야. 그동안 눈먼 돈들 많았지. 낭비되는 돈 다 지금 정부 효율부와 각종 AI 도입해서 다 찾아낼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 다 쪼는 거지. 야, 우리 잘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분위기가 흉흉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막 위축되고 그렇게 정신이 없었던 게 상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다르다는 거죠. 하반기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계속 말하는 거 강의를 듣고도 이제 한번 쭉 보시면 진짜로 트럼프가 이 말만 주구장창하네. 되게 반복하네. 이렇게 느끼실 건데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미는 게 감세안 통과입니다. 이게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통과시키는 게 트럼프의 목표인데요. 오죽하면 지금 트럼프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이래가지고 OBBB라고 약자로 불리는 법안인데 이게 통과되면 쉽게 말해서 국민들 세금 팍팍 깎아주고요. 팁도 면세해주고 각종 수당에서 세금도 덜 걷어가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요게 딱 통과되면 이제 국민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야, 세금 깎아줄 테니까 더 소비 많이 해. 돈 좀 펑펑 써. 기분 좋잖아. 지갑이 좀 더 두둑해지는 효과가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기업도 법인세 깎아줘가지고 야 기업들 너네들 우리 세금 덜 걷을 테니까 투자 더 열심히 하고 고용도 더 많이 해. 말 그대로 경기 성장 유도입니다. 그게 감세 법안이고요.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돈 푸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 그리고 행정명령을 서명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는 게 스테이블 코인 법안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 거고 말 그대로 암호화폐 규제 풀 테니까 여기에 막 기업들 더 새로운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자산시장도 더 호황이 되게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금리 인하는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정부에서도 돈 풀려는 효과를 주고 민간 기업에게도 계속 돈 쓰고 투자하라고 유도하고 은행한테도 돈 풀라고 하고 완전 3종 트리플 세트입니다. 상반기와 완전 다른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상반기 하반기는 완전 반대다. 지금 완전 분위기 기조가 바뀌었다. 이거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 2, 3등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지금 메인 키워드를 결정하는 인물은 트럼프고 트럼프가 결정한 키워드다. 그러므로 요걸 근거로 투자를 하시는 게 합리적이죠. 확률적으로 유리하죠.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종목들은 다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다시 보시면 이제 좀 더 와닿으실 텐데 트럼프가 메인 키워드로 미는 게 호재들이고 상반기에는 악재들이 가까운 것이었는데 하반기는 확실히 호재들이 부각될 것이고 여기 제가 시점까지 넣어놨는데 여기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여기 숨겨놨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하반기 호재가 악재보다 더 파워가 세다. 숫자는 적지만 그러므로 상승장에 베팅하는 게 유리하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시점을 적어놓은 이유가 있죠. 7, 9월에 변동성이 높겠구나. 여기 보시면 악재들이 주로 7, 9월 사이에 몰려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연말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지금보다 올라있을 확률이 높은데 상반기 대비 하반기 올라있을 확률이 높은데
조심한다면 7, 9월, 즉 딱 3분기죠. 7, 8, 9. 기가 막히게 3분기입니다. 3분기 증시 조정이나 출렁임 혹은 악재 부각을 조심하자. 이러면 이제 좀 대응이 되시는 거죠. 미리 머릿속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꼭 이렇게 흘러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요. 자,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왜 이런 그래프를 그려놨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그래프 너무 이렇게 모양에 집착하시기보다는요, 이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왼쪽이 상반기고요. 검은색이 미국 증시 상반기 S&P 500과 파란색 나스닥 거의 똑같이 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상반기 관세 때문에 쇼크 왔다가 관세 이슈가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회복을 해서 결국 상반기는 거의 보합으로 종료가 되는데, 하반기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정말 예외적인 시나리오를 제외한다면 하반기에 그래도 지금보다 올라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기본 시나리오를 깔고 가는데, 중요한 건 이 중간중간에 우리 출렁임이죠. 호재도 뭐 7, 8월에 많지만 악재들도 7, 8, 9월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반기는 꼭 그래서가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계절적으로도 9월에 크게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하반기는 9월에 막 빠져가지고 10월에 바닥치고 올라와서 연말까지 11월, 12월 산타를 내면서 막 불장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소몽 팁. 하반기, 여름은 보통 좀 조용하다가 악재가 와도 그렇게까지 출렁이진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월가도 휴가 간다 그러고요. 미국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의회 의원들도 8월 초에 딱 문 닫고 사실상 휴가 가듯이 입법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비수기라 그래서 거래도 마르고 별로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악재가 나오기도 좀 그런 조용한 시즌인데, 부각되는 게 이제 그 여름 살짝 지나고 8, 9월 뭐 이렇게 요때 좀 큰 악재들이 몰려서 부각이 많이 됩니다. 제가 앞에 이제 키워드를 보여드리는 악재들이 막 요때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보통 해소되는 게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출렁인다면 7, 8월에 악재 한번 터지면서 살짝 조정 오고 크게 조정이 온다면 9월 달에 출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긍정 시나리오든 부정 시나리오든 한 2번 정도 출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7, 8월부터 9월까지 좀 재미없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핵심은 연말까지는 긍정 베팅하는 게 유리하고, 이때 한번 출렁일 수 있다. 그냥 끊임없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조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알아두는 게 좋다. 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관세, 하반기는 감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벌써 감 잡고 매수 매도 좀 이때 하면 되겠다라는 시나리오가 그려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구체적으로 매수 매도에 대한 하반기 대비하는 각종 지표나 기준들은 뒤에서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 증시를 움직일 메인 키워드가 무엇인지 정리해봤고, 또 그걸 어떻게 잡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렸죠. 기억나시죠? 누가 정한다? 지금 증시 움직이는 키워드는 싫든 좋든 트럼프가 사실상 메인 키워드를 정한다. 즉 트럼프의 입이 그만큼 하반기에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투자하는 거 좀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더 어려운 건가요? 이거 안 좋은 건가요?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핏 보면 막 정신없고 뭐 복잡해 보이는데, 오히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한테 트럼프 임기가 잘만 하면 더 기회가 많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미국 주식 10년 가까이 하면서 트럼프 1기도 겪었고, 정확하게 통으로 트럼프 1기 전체도 다 겪었었고, 트럼프 대통령 전 시절에도 겪었고, 바이든 행정부도 겪었었고 했는데요. 보통은 이 트럼프 시기가 아닐 때는요, 어떠냐면요, 보통은 이 정보를 누가 선점하냐면 월가가 잡습니다. 월가. 기관들이 빠르게 정보를 수집을 하고, 백악관에서 나오는 정보들도 월가가 훨씬 더 빨리 알고, 외신들이 먼저 알고, 우리 개인들한테 오는 건 한참 늦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점에 물리거나 뒤늦게 보는 정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오히려 진짜 트럼프 때는요, 오죽하면 이 월가에서 뭐라 그러면은, 누가 좀 트럼프 뭐라고 말할지 백악관 통해서 알려달라, 소통 채널 좀 알려달라, 누구랑 우리 정보 교류해야 되냐라고 불만을 터뜨릴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진짜 트럼프와 그 최측근 외에는 아무도 뭐라고 말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진짜 관세를 얼마나 때릴지 진짜 아는 바가 없고, 트럼프가 또 내일 무슨 말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백악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월가도 답답할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우위를 통해서 투자하던 방법이 그동안 먹혔었는데,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정보 비대칭이 사라지는 수준입니다. 저 역시도 트럼프 행정부가 아닐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 외신들을 막 펼쳐놓고요. 뭐 블룸버그니 뭐 CNBC니 외신들을 막 수십 배를 구독해가지고 비싼 돈 내면서 보면서 요거 나온 거 가지고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도 하고 투자할 때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그런 외신들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지, 트럼프 최측근들이 뭐라고 하는지 빠르게 분석.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수강생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외신 구독 안 해도 그냥 트럼프 소셜미디어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트럼프 인터뷰한 거 바로 실시간 다 공개되니까. 그래서 제가 산 증인인데요. 저는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정신없다 했는데, 이게 조금 적응해보니까 트럼프의 의도와 반복해서 하는 말, 메인 키워드 딱 파악하면 노골적으로 그 주식들 찍어주고, 분야 어떤 분야 밀어줄지 찍어주니까 우리 같은 개인도 월가보다 더 나은 초과익을 낼 수 있다. 그게 진짜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트럼프 2기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도 말씀드렸고, 다음 챕터 내용까지 딱 다 들으시면 이번 트럼프 임기 때는 분명히 더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말하는 의도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근데 트럼프 특징이요, 이렇게 막 꼬아서 말하거나 막 의도를 숨기거나 행간을 해석해야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트럼프는 특징이 지겨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트럼프는 여러 차례 힌트를 주는데, 미국은 매일 아침마다 기자들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백악관에 앉아서도 하고 아침에 백악관 앞에서도 하고. 그러면 기자회견할 때 트럼프가
계속 지금 자기가 관심 있는 관심사에서 똑같이 말하고 여러 차례 반복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지만 키워드는 항상 겹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디 중요한 행사장에 가서 연설한다, 예를 들어서 중동에 방문한다, 유럽에 방문한다, 어떤 정상회의에 방문한다, 갈 때마다 1시간 동안 연설하는데 제가 그 풀스크립트를 몇 번을 보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제 업데이트만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거의 노골적으로 대놓고 찍어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제 유튜브 메인 영상에 트럼프가 대놓고 찍어준 주식들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가지고 공유드렸는데, 여전히 그 표에서 바뀐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서 보여드릴 주목할 주식들의 특징을 봐도 큰 틀에서 변한 게 없어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좀 더 주목해야 될 주식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더 팁을 드리는 것이지 그 정도로 일관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나온 김에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수십 번 반복하고 있고 반복할 말들은 하반기까지 감세안 통과시켜가지고 내 최대 중점 업적으로 어필하겠다. 그러고 금리를 낼 것이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저금리론자입니다. 그리고 규제를 풀겠다. 규제 완화론자고요. 미국을 우선하겠다. 강경론자죠. 미국 우선주의. 그 관점으로 보시면 훨씬 더 보셔야 될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기반으로 AI 패권도 미국이 가질 것이고, 에너지 패권, 특히 천연가스라고 하는 LNG, 천연가스 패권 우리가 가져갈 것이고, 암호화폐 패권도 다른 나라한테 줄 바엔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가겠다. 다 요거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트럼프 임기 시작할 때 2024년 말에 써놓은 건데도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실 게 없고요. 강의 들으시고 셀프로도 하실 수 있고, 제 유튜브 보시면서 계속 그냥 트럼프가 이런 말 했구나, 그러면 이제 반복되는 거 계속 밑줄 치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지 잘 의도 파악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하신다면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요, 트럼프 입도 중요한데 트럼프 최측근, 즉 실무적으로 일하는 그 실무진의 입을 주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교집합이 나오겠죠. 그 인물이 바로 재무장관입니다. 트럼프 1기 때도요, 재무장관, 문우신이라는 재무장관을 썼는데 그 재무장관이 하는 말이 결국은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이제 진짜 이거다라는,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크게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증시 거의 막 바닥과 조정신호 이런 것까지 그 재무장관이 준 신호들이 거의 예언서적처럼 될 정도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재무장관 발언과 트럼프 말 겹치는 것만 찾아서 정리해 놓을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는 거, 지금 주목할 거 이런 것들 재무장관이 힌트를 주기 때문에 꼭 이 인물이 나오면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기사로도 다 한국 기사로 나오니까요.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재무장관이 뭐 말했다 그러면 조금 더 눈여겨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상반기와 하반기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힌트를 줬습니다. 5월 달부터 상반기에는 긴축이었지만 하반기는 성장할 것이다, 돈 풀 것이다, 돈 많이 풀면 된다, 긴축 안 하고 방법을 바꿨다. 그래서 5월 달에 무려 인터뷰해 준 건데, 하반기에 뭐 할 건지, 어떤 주식이 좋을 건지 다 미리 말을 해줬습니다. 3, 4분기 좋을 거고, 은행 규제 완화할 거고, 코인 밀어줄 거고, 미국 경제 살아날 거다, 4분기로 갈수록 경제 성장이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고 트럼프의 말까지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실무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어떤 이슈를 끌고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방법까지 자세히 말씀드린 건데,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는지 집중하면 기회가 많고, 제가 이미 그 키워드는 다 알려드렸으니까 메인 키워드 3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세안, 규제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 요거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 관련 주목할 주식들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만 기억하셔도 사실 이런 배경에서 이런 주식들이 나왔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요약입니다. 요약 및 결론. 첫 번째, 하반기 증시를 움직이는 건 여전히 트럼프일 것이고, 트럼프가 밀고 있는 메인 키워드는 1, 2, 3등 감세안, 규제 완화, 금리 인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다른 악재나 다른 키워드가 떴을 때 과감하게 무시할 수 있다. 노이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본 주식 투자 잘하시는 분일수록요,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과감하게 제거해버리는데, 제가 본 많은 초보자분들 혹은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키우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중요한 걸 냅두고 자꾸 중요하지 않는 거에 목숨을 거시거나 너무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중요한 거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수익률을 까먹거나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강생분들께만큼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평생 써먹는 팁이기도 하고요. 하반기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성과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메인 키워드에 주목을 하면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되는지 도움이 되고,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싹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 키워드가 이렇게 좋은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호재, 그래서 상승장 배팅에 유리하겠다. 단 중간중간 출렁일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다음 강의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최측근, 특히 재무장관 발언을 주목하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생기니까 잘 주목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가능하면은 이 뉴스보다도 직접 원문을 어떻게든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뉴스가 아무래도 좀 왜곡될 수 있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달자의 의도에 따라서 트럼프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정보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으면 원문을 가서 한번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 재무장관 인터뷰도 재무장관이 말했으면 그 기사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고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한번 그 기사 다, 요즘은 인터넷창에 자동 번역도 되고 유튜브도 심지어 자막 다 달리고 이러니까 조금 귀찮을 뿐이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미 유튜브나 소수의견 채널 이런 데서 다 원문과 번역본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욕심난다 하시면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증시를 움직일 메인 키워드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걸 기반으로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ETF, 또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중소형주, 유망주 이런 것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짜는 법까지 싹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